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지금 제가 원래 일요일은 따로 신문 기사나 이런 게 올라오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발표한 제 네이버라는 기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내년에 대형 IT 기업들을 괜찮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과 이 사업에 대한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좀 공유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업 보고서 보고 이제 기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좋게 보는 이유의 투자 아이디어를 좀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나름대로 밸류를 해가지고 주식 차트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버라는 기업의 주가는 현재 12월 8일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이제 회사 연역을 봐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웍스 모바일이라는 주식 회사로 시작을 해서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열고 이제 웹툰 주식 회사 설립하고 그다음에 라인 제트홀딩스 경영 통합하고 크림 출시하고 쇼핑 라이브 출시하고 그다음에 와패드 인수하고 그다음 이북 재팬 인수하고 그다음에 포시마쿠 인수하고 네이버 클라우드랑 웍스 모바일이랑 합병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게 일단 여기 네이버라는 기업은 그 기업 간에 그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 먼저 시작을 했다는 점이 일단 이 회사의 첫 번째 서비스라는 점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몇 개 보이는 기업들이 있죠. 이제 제트홀딩스나 이제 뭐 크림은 저희가 흔히 아는 그 중고거래로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거래 플랫폼이고 이제 와패드, 그다음에 이북 재팬, 그다음에 포시마크 요렇게 새롭게 보이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 기업들이 뭐냐 좀 봐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제 네이버가 웹툰 사업을 크게 하면서 이쪽으로 컨텐츠적인 부분을 계속 확장해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와패드를 인수한 겁니다. 이제 와패드는 글로벌 웹소설 플랫폼인데 일단 이게 지금 세계에서 1위라고 하죠. 그런 이제 웹툰에 이어서 소설까지 이제 확장을 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 소프트뱅크 그룹을 왜 들고 왔냐.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랑 소프트뱅크랑 같이 이제 한 회사를 이제 지분 투자해가지고, 원래 기존에 있는 제트홀딩스라는 것을 인수했죠.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 라인이나 야후제페이나 제트엔터, 뭐 제트데이터 이런 것들을 한 하에 두고 있어요. 근데 이 소프트뱅크의 저 창립자신 이 손 마사요시 이분이 누구냐? 이제 흔히 이 유튜브나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손정희 회장님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제1교포죠. 제1교포신데 그분이랑 지금 일본에서 뭔가를 계속 해 가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이북재팬도 소프트뱅크의 지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 현재 네이버와 그래서 이북재팬을 네이버에서 인수한 거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이제 그 이북재팬이랑 인수한 네이버의 웹툰 플랫폼이 야후 재팬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의 웹툰이 어느 정도 좋은 이유는 일본의 메인 플랫폼과 한국에서 메인 검색 플랫폼에서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좀 이제 매력적으로 좀 보이죠. 그리고 이제 포시마크가 있는데 이 포시마크는 뒤에서 한 번 더 다룰 거라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의 사업 구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사업 보고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크게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서치 플랫폼, 저희가 이제 검색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돈을 어떻게 버냐? 주변에 나오는 이제 광고 관련된 것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머스,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거는 스마트 스토어 같은 부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핀테크는 이제 그걸 결제할 때 쓰는 네이버 페이. 그 다음에 콘텐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웹툰, 그리고 클라우드는 이제 그거를 저장하고 뭐 일반 클라우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것들 사이에서 이제 영업 수익 비중을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여기 봐주시면은 서치 플랫폼이 일단은 거의 45% 가까이 되죠. 이제 플랫폼의 광고 수익이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커머스가 22%, 이제 핀테크 14, 4, 둘 다 14% 정도 되는 것 같고, 클라우드는 5% 정도로 되게 적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국내에 이제 점유율 추인데, 일단 현재는 22년 5월 정도까지 통계죠. 근데 지금까지만 봐도 일단은 거의 한 55% 이상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의 점유율이 올라온다고는 했지만 이제 올라와도 30% 언저리죠. 그러니까 뭐 네이버의 점유율이 빠져서 구글이 먹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네이버는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에서 점유율이 뺏기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단은 국내는 네이버가 짱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머스 쪽에 보시면은 오픈마켓 쪽으로는 이제 네이버가 1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같이 재밌는 부분은 이제 크림 같은 거를 출시해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단순 스마트 스토어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플러스 알파적으로 새로운 플랫폼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저는 좀 이따 나올 포시마크랑 좀 연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쿠팡에서 이제 직매입이랑 전문 물가에 더하면 네이버보다 조금 더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매력도에서 조금 네이버에서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찾아보면서 쿠팡의 비슷한 영역을 일단은 같이 커머스 쪽으로 진행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쿠팡이 워낙에 좀 간편화돼 있고 이미 점유율이 좀 잘 퍼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미 좋은 매출단을 내고 있는 걸로 보이고, 최근에는 이제 여기 네이버 맵에서도 배달의 민족 배달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이따가 이제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핀테크는 처음에는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그런 스마트 스토어를 돕는 용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포시마크를 인수하면서 조금 해외로 급격하게 좀 넓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결제를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가맹점도 넓히고 혜택도 많이 주고 해서 점유율을 계속 넓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네이버가 이제 해외로 확장을 하려고 좀 이제 세팅을 끝난 부분이 아닌가. 이제 해외 쪽 커머스를 어느 정도 염두해 놓고 이제 핀테크 쪽을 어느 정도 확장해 놓는 거 아닌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웹툰은 이제 결국 일본이 가장 큰 웹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타쿠 문화가 자리 잡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웹툰이 거의 그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30% 이상이 일본 시장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일본 웹툰 시장, 일본 어플리케이션 순이에요. 근데 이제 매출 순이죠. 이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준 어플들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여기 지금 두 가지 제가 평균 해놓은 게 보이시죠? 라인 망가가 이제 네이버 웹툰 플랫폼이고, 피코마가 이제 카카오톡 관련 웹툰 플랫폼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제 피코마가 좀 더 위에서 점유하고 있었는데, 라인 망가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북 재팬을 인수하면서 라인 망가가 좀 더 점유를 넓혀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잘 하고 있고, 이러한 이제 망가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 웹툰 플랫폼은 앞으로 어떻게 확장이 돼갈 거냐면은,
그래서 굿즈까지 판매하는 걸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웹툰 보고 굿즈 팔고 이러면은 이제 꼭 먹고 알 먹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확장을 해가고 있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잘 하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이제 넷플릭스에 네이버 웹툰을 주제로 한 드라마도 나왔다고 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웹툰 부분은 충분히 잘 해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는 이제 아무래도 대형 클라우드, 그러니까 해외 대형 클라우드의 점유율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국 따라가는 데는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업도 많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클라우드를 오픈하는 걸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어느 정도 필요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그냥 보수적으로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 그냥 적절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재무적으로 좀 봐주실 필요도 있어요. 이제 네이버는 이제 대주주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각 이제 벤처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그런지 그 대주주 수가 엄청 그러니까 임원 수가 엄청 많고 대주주를 할 분은 이혜인 GIO님이 일단 600만 주로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이런 회사에서는 좀 매력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매출 단위랑 부채율이나 이런 거는 사실 걱정할 부분이었고 최근에 21년도인가요? 이때 투자 현금 흐름이 꽤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때 자산도 많이 늘었는데 이 이유가 이제 라인을 매각하면서 이제 돈이 들어온 것과 그거에 대한 투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사업들이 들어오고 회사들이 인수해서 들어온 것들은 21년도부터 준비를 해왔다. 그러니까 거의 3년 정도를 준비해오고 이제 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행을 해가는 사항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ROE가 이제 이거는 스터디분이 질문을 주신 건데 ROE가 되게 낮아져요. 이게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거다는 식의 회복 말들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ROE 자체는 자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매출단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을 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 이 다음 글에 계산을 때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적정 이제 코로나 전 이제 그런 좋을 때 주가 이제 ROE를 어느 정도 회복해 왔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IT 대형 기업들 특성상 이제 배당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래는 이제 잘 안 주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투자 현금이 되게 많이 발생했고 이제 이때 인수하고 이런 것들에 돈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예, 이런 거까지 일단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경영진을 일단 봐볼 필요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은 변대규 휴맥스 이사님 있으시고 뭐 이런 분들 계신데 최근에 이제 우아 형제들 전 대표님을 이제 영입했어요. 이제 내년 1월부터 출근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분이 누구시냐? 우아 형제가 어디냐? 여기가 그 배민입니다. 배민 전 CEO 분을 이제 영입한 거죠. 이분이 이제 그런 AI나 이런 쪽으로 굉장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들어갈 스마트 빌딩이나 이제 뭐 네이버 그런 플랫폼 이런 데 AI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도움을 받고자 이분을 영입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되게 기대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왔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1월부터 조금씩 오픈 시작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이제 2월 트위치 철수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도 치지직이라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지금까지 이제 플랫폼 사업을 그러니까 방송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이제 보시면은 쇼핑 라이브도 진행을 했었고 이제 보시면 하이브에서 V 라이브라는 것도 네이버에서 지원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속 지금까지 스트리밍을 놓진 않았는데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네이버가 만약에 이제 스위치가 사라지면은 이 사람들 도대체 어디로 갈 거냐. 이제 그럼 세 가지가 있는데 유튜브, 네이버, 아프리카 TV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어느 채널에서 투표를 했는데 유튜브가 제일 많고 네이버가 35%로 아직 좀 애매한 상황이고 아프리카는 없어요. 그 이유를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오킹 같이 좀 이제 트위치에서 좀 대표적인 스트리머를 통해서 좀 물어보면은 일단은 전부 다 확신은 없는데 일단 아프리카는 제가 봤을 때는 방송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기존의 트위치랑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좀 합방 위주의 좀 시끌시끌하고 문제도 많고 이러니까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위치 사람들은 최근에 앰비션 스트리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같이 움직이고 싶어 하고 이제 분위기상 취직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라는 이제 이미 그런 업계의 분위기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트위치 감성은 네이버랑 연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방송 썸네일만 봐도 딱 느낌이 보이죠. 팟빵들이 되게 많은데 스트리밍은 약간 솔방 위주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지금 되게 신기하게 봤던 거는 이미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1등 시청자 수는 1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밑에 아프리카의 썸네일 상에서 가장 이제 시청자 수가 많은 한 뭐 저녁 시간대 제가 캡처한 건데 여기가 다 합쳐도 16만 명이 안 되죠. 근데 네이버 쇼핑을 보는 사람은 16만 명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생각하면은 아프리카는 보기까지 번거로워요. 로그인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한데 네이버는 그냥 우리가 원래 쓰는 검색 플랫폼 들어가서 그냥 방송 킥 누르면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 접근성이 되게 편하죠. 그래 이런 부분이 예전에 게임 방송을 해줄 때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점유를 넓히게 되게 편할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이 방송사 이제 인터넷 방송사들이 결국 방향성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방송하고 쇼핑하고 이제 거기서 그런 개인 사업체들 가지고 물건 팔기 해서 수수료 받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할 것 같은데 이제 유튜브도 그렇고 아프리카 TV도 그렇고 계속 그런 것들을 해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방향은 전부 같은 것 같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리는 그림이 다 똑같죠. 이제 방송하고 이제 거기서 그 물건 팔기 하고 거기서 수수료 챙기고 그 방송 수수료, 이 수수료 그 다음에 거기서 쇼핑까지 덤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포시마크 인수한 게 굉장히 전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포시마크 어떤 기업이냐 이제 대표님이 IT 기업이랑 중고 플랫폼 기업이랑 같이 디자인 하시는 분이랑 같이 해서 공동 창립을 하시는 분이에요. 곳이에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한국의 당근 마켓이라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게,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인도, 이렇게 5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개인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제 옷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그래서 그걸 올리고, 그 사람들이랑 이제 채팅해가지고, 이제 거래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표님이시고요. 이렇게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평점이 800만 명, 750만 명 정도 이제 했어요. 애플 스토어에서. 왜냐면 이 그 5개의 나라 말고는 이제 가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5개 나라에서 그래도 갤럭시보다는 애플이 점유율이 높을 테니 애플 스토어를 확인해 봤을 때 800만 명 정도가 리뷰를 남겼고, 750만 명 정도 했고, 그 중에 4.8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이미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기업을 인수를 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최근에 또 발표를 한 게, 어, 포시마크 렌즈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 누군가 뭐를 입었는지 이제 딱 찍으면은 그 상품이 뭔지를 이제 AI가 이제 돌려가지고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 밑에 같이 어떤 하늘색일지 뭐 이런 유사한 느낌 아디다스일지 이렇게 줄 플러스 조건을 달면은 그거에 관련된 걸 또 검색하겠죠. 그러니까 소비를 또 하게끔 하는 AI를 또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현재 당근마켓이 뭘 하고 있냐라고 보시면 이제 물건도 팔고 있고, 여기 캠핑박스 둘러보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웹사이트에 이제 연결되게끔 이제 기존의 새 상품도 거래할 수 있게 돼 있고, 동네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거기서 바로 결제도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 네이버가 제일 잘하는 것들이죠. 이제 스마트 스토어처럼 자기 가게 홍보하고, 거기서 이제 웹사이트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중고 플랫폼도 만들고, 그 다음에 결제까지, 이게 다 네이버에서 제일 잘하는 것들인데, 이거를 이미 당근마켓에서 하고 있고, 당근마켓도 지금 여기 광고 들어가는 거는 네이버랑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얼마나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는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트위치에서 최근 네이버랑 협의하겠다라고 한 게, 저는 오히려 중고 거래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고 거래 플랫폼에 대한 것과 방송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협의를 할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트위치는 아마존에 있는 방송 플랫폼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서로 나중에 협력을 해가지고 조연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클라우드는 이제 큐가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최근에 네이버 제2사업 1784 지었거든요. 이게 뭐냐? 스마트 빌딩이에요. 스마트 빌딩인데,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제 눌러보시면은 이제 제가 앉아가지고 어플에서 이 커피를 시킵니다. 이 커피를 시키면 이 로봇에 넣어주면은 이 로봇이 그쪽으로 직접 가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달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딜리버리 시스템이 이제 여기 안에서 우편도 해주고 뭐 음식도 해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100대가 굴러간다고 하면 여기가 어떻게 써이고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이 현재 이제 AI 그룹에서 접근을 안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잘 파고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랑 이제 UAE에서 이제 아랍에서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사우디에서 이제 방문을 하기도 하죠. 왜냐면 실물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자기 돈 투자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자기 기술을 지었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니까 이런 걸 보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 뭐 지금 사우디 이런 데서 네옴시티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접목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되게 영리하게 잘 끌어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조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좀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판관비를 좀 줄였어요. 이게 지금 아무래도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코로나 시즌입니다. 이제 금리가 0일 때 열심히 확장했죠. 열심히 신규 설립 지배력 획득 신나게 이제 사업을 확장했는데, 이제 이것도 한계가 있죠. 금리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나서 여기 보시면 22년 보시면 이 4페이지짜리 지배력 상승이 되게 많죠. 다 버렸다는 거. 다 정리하고 쓸데없는 거 싹 다 정리하고 이제 새로 세팅하겠다. 새로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판관비 조절하고 세팅까지 이제 끝난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시마크도 인수하고 이제 게임 스트림도 열고, 그 다음에 스마트 빌딩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사업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 동안 3년 동안 잘 세팅이 끝났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칠 때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이 매출단 확장의 초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에서 이제 주가에 반응을 할 만한 여지가 있는 거는 아무래도 게임 스트리밍이 오픈되고 금리가 인하해서 이런 커머스들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아지고, 네, 커머스적인 이제 광고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AI 같은 것으로 이제 매출단에서 좀 판관비를 더 조절할 수 있을 때 이제 그 영업이익 개선이 좀 좋아질 때 트리거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스마트 빌딩 중 얼마나 확장할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좋을 것 그런 부분은 플러스 알파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 그래서 리스크가 좀 있다고 하면은 이제 게임 스트리밍을 열었는데 호응이 없을 때, 그리고 고금리를 장기화한다는 점도 사실 리스크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미국에서 내년에 내린다고 했죠. 4천 몇 프로까지. 그런 거는 문제 안 될 것 같고, 이제 포시마크 인수했는데 이거에 대한 매출단이 잘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 차트는 그냥 5년차, 5년치를 간단히 간단히 봤는데, 금리 좋을 때 한참 사업 확장해가지고, 이제 주가 쭉 오르고, 이제 금리 올라가면서 쭉 빠지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박스권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비슷한 피어 그룹도 뭐 주가 흐름 비슷하죠. 비슷하죠. 네,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밸류를 해보자면은 이제 현재 예상 매출액이 이 정도 되고, 이제 매출 성장률이 지금 현재 한 코로나 이후로는 한 20%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보수적으로 10% 정도 잡고, 영업이익률은 현재 뭐 한 20% 정도 잡는다고 보고, 이제 멀티플 한 35 정도 잡으면은 26년에 못해도 지금 정고점이 이제 50% 깎인 거잖아요. 그 정고점 근처는 3년 안에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제가 차트를 봤을 때 한 3년 텀으로 움직여요. 3년 텀으로 움직이는데 지금이 참년의 초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 좋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절대 투자하라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영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